잠을 자다가 갑자기 손발 저림 증상으로 깬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쥐는 의학적으로 근육 경련의 하나입니다.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다른 병적인 문제 없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경련으로 무리한 운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경련과 쉬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련으로 나뉩니다. 자다가 다리에서 쥐가 나서 깨도 사실 대부분 5분 이내로 진정되며 금방 바로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적으로 다리에서 쥐가 너무 자주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종아리에서 쥐가 나는 사람도 있고, 잘 때는 물론 운동을 조금만 하거나 조금 걷다가 장단지가 격렬하게 당기는 경우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기지개나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쥐가 심하게 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병리적으로 쥐가 나는 상황에선 증상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간혹 몇십 분 동안 이런 증상이 지속되는 분도 덜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병에 걸리면 쥐가 잘 나는지, 또 병적으로 쥐가 나는 환자에게는 어떤 음식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과는 울퉁불퉁 못생긴 모습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과일입니다. 모과는 혈액순환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 모과를 하루에 3번 식후에 차로 끓여서 복용하게 되면 소화불량과 다리 부종, 하체 비만에 효과가 있습니다. 모과는 신맛이 강해서 생으로 먹기 힘들기 때문에 정과로 만들어 먹거나 술을 담가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꿀이나 설탕에 재어서 차로 마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 모과는 는 뭉친 근육을 푸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능이 있어 쥐가 잘 나는 사람에게 좋지요. 또한 목덜미나 어깨 근육이 뭉쳐 고개가 돌아가지 않을 때도 좋습니다. 아울러 구토와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구토와 설사와 동반하여 쥐가 날 때 특히 좋지요. 특히 모과차는 체격이 마르고 근육량이 적으며 근력 약한 분들께 좋습니다. 모과는 근육 경련과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각기병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모과는 허리와 콩팥, 다리와 무릎에 병이 들어 힘이 없을 때, 그리고 힘줄과 뼈를 든든하게 하고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것을 낫게 합니다.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증상은 바로 각기병인데, 각기병은 티아민 비타민 B1 결핍증으로 모과에는 비타민 B1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기병에는 모과죽을 써먹어도 좋은데, 모과를 말려서 가루 낸 것 600g을 물에 넣고 약하게 달여 여기에 좁쌀뜨물이나 쌀뜨물을 넣어 죽을 만들어 생강즙과 꿀에 타서 먹는다는 방법입니다. 만일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경우라면 상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운동도 겸하면 더욱 좋겠지요. 모과를 이용해 찜질을 해도 좋습니다. 다리와 무릎의 근육이 뻣뻣하고 아플 때 모과를 물러지게 달여 죽같이 갈아 아픈 곳에 싸서 바르고 차가워지면 바꾸고 하룻밤에 3번에서 5번 하면 효과가 있고, 모과를 다릴 때 술을 함께 넣고 다리는 걸 추천합니다. 모과는 절임에도 효과적이지만 모과는 매우 유용한 과일로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모과의 주요 효능과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 개선. 모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소화 시스템을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과를 먹으면 변비, 속쓰림 및 소화 불편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 강화. 모과는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감염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간 건강 촉진. 모과에는 간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과 해독 작용이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 기능을 개선하고 독소 제거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압 조절. 모과에는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중 관리. 모과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피부 건강 개선. 모과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경 안정화. 모과에는 스트레스 감소와 안정성 증진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호흡기 질환 예방.
모과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 사과산, 구연산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며 만성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도 삭히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모과의 사포닌과 타닌 성분은 호흡기에 관련된 천식, 폐렴, 기관지염, 가래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항암 효과. 모과에 함유된 사포닌과 타닌 성분은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모과의 플로보노이드 성분은 천연항생제라 불릴 만큼 항염작용에 탁월하며 각종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과는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거나 모과 주스, 건조 모과 혹은 모과차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모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과일이지만 과잉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개인에게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모과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비. 모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 소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알러지 반응. 일부 사람들은 모과에 알러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 가려움증, 발열, 구역질, 구토,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과를 처음 먹을 때 알러지 반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과 씨앗. 모과의 씨앗은 미소균이나 아미로놀라스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과잉 섭취 시 독성을 가질 수 있으며 씨앗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칼로리. 모과는 칼로리가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체중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치아 손상. 모과에는 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상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과차를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마실 때 입에 머금지 않고 바로 삼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과를 섭취할 때는 적당한 양을 유지하고 알러지 반응이나 부작용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과의 씨앗은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거나 안전하게 가공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집안 한 구석에 모과 열매를 두거나 심지어 차량에 모과를 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장식용이 아니었고 의방압부에는 모과를 주위에 걸어두어 신기운이 코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조들은 모과를 먹기도 했지만 향을 맡아서도 치료했습니다. 모과를 이용한 일종의 향기요법을 실천한 것입니다. 만일 모과를 만난다면 버리지 말고 집안 구석이나 화장실에 모과를 놓아두어 봅시다. 모과는 향과 약과로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근육경련에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발저림에 좋은 모과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읽기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